이 승부패 6회차 첫 번째 경기는 번리 대 토트넘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깜짝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도르트문트가 일찌감치 퇴장자가 나오면서 수적 우위 속에서 비교적 손쉬운 승리를 거둔 토트넘이고, 최근에 프리미어리그에서 분위기가 좋지 못했던 토트넘이지만 어쨌든 챔피언스리그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16강 직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거취까지 흔들렸다는 점에서 이번 주중에 있었던 도르트문트전 승리가 상당히 분위기 반전이 신호탄이 될 수 있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번리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거두는 등 최근에 조금은 강등 버프가 나오면서 특히나 강팀과의 경기에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토트넘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오히려 원정일 때 성적이 좋은 것이 홈에서는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때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팀을 공략함에 있어서 이 프랭크 감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오히려 원정에 갔을 때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이 프랭크 감독이 브렌트포드 시절에 보여줬었던 효율적인 축구가 나오면서 오히려 토트넘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성적이 좋기 때문에 원정에서 해볼 만한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 개막전에서 번리와의 맞대결 3대0 완승을 거뒀고, 당시에 홈에서도 토트넘이 점유율 67%를 가져가면서 이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번리를 상대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음에도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충분히 번리 상대로 해볼만 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토트넘이지만, 1차전 3대0 완승을 거뒀을 때 2골을 넣었었던 히샬리송이라는 공격수는 현재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는 이 토트넘이고, 한 골을 넣었었던 측면 공격수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차전 번리와의 맞대결에서 2개의 어시스트로 맹활약을 했었던 측면 공격수 쿠두스 역시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번리와의 1차전 맞대결 3대0 대승을 거뒀을 때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했었던 핵심 공격 3총사가 모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 토트넘이 통수를 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토트넘은 부상에서 돌아온 공격수 이 솔랑키 선수가 도르트문트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확실히 토트넘이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는 수비수 로메로나 반더벤 선수를 활용을 한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는데, 로메로 선수가 또다시 도르트문트 상대로 세트피스로 득점을 만들어냈었기 때문에 번리 상대로 토트넘이 세트피스로 득점을 하면서 오히려 토트넘이 원정에서는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번리가 홈 경기라는 점에서 오히려 번리가 오버페이스를 해줄 경우에는 토트넘이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이 경기는 토트넘 쪽이 유리하다고 보여지지만, 만약에 토트넘이 번리 상대로 지나치게 원정에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면 체력적인 누수와 함께 번리도 최근에 리버풀이나 맨유같이 체급이 높은 팀을 상대로 무승부를 캐고 있는 저력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깔고 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초안픽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풀럼 대 브라이턴 경기, 이 경기는 상당히 초안픽으로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미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 1대1 무승부 팽팽했었고, 당시에도 점유율 5대5의 경기가 나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 브라이튼과 풀럼에서 득점을 했었던 공격 자원 모두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브라이튼에서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했었던 오라일리 선수는 현재 마르세유로 임대 이적이 되어 있는 상황, 풀럼에 극장 동점골을 넣었었던 공격수 무니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으로 장기 이탈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풀럼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컵 차출로 인해서 핵심 자원들의 결장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워비 같은 핵심 미드필더 자원들이
이탈이 되어 있었던 풀럼인데 이 네이션스컵 차출 기간에 오히려 성적이 올라오면서 풀럼이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이 직전 리즈와의 경기에서 극장골 패배를 제외하면 풀럼이 패배가 없었기 때문에 풀럼 특유의 홈발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좋아진 경기력 그리고 네이션스컵 차출 인원이 복귀가 됐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풀럼이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지만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측면 공격수 미토마 카오루 선수와 민테 선수가 모두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브라이튼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승부가 9번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무승부를 캐고 있는 무자비 면모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초안픽으로는 상당히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 맨시티 대 울버햄튼 경기.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보데글림 원정에서 1대3 패배를 당하면서 통수를 쳤습니다. 최근에 맨시티가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확실히 핵심 수비수인 그바르디올과 이 디아스 선수 그리고 누네스까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맨시티가 수비 라인 쪽에 공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졌는데 그래도 이번 울버햄튼전에서는 고무적인 것이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전격 영입을 한 중앙 수비수 마크 게이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불안해진 수비 라인을 게이 선수가 메워준다면 맨시티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이미 4대0 대승을 거둔 바 있는 맨시티이고 당시에 주포 공격수 홀란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맹활약을 했는데 최근에 이 홀란 선수가 너무나 출전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무득점 경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한 모습이 있다는 점은 이 리스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컵에서 마르무시라는 또 다른 공격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최근에 본머스에서 영입을 한 세메뇨 같은 선수들을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맨시티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맨시티의 주중 챔피언스 리그 노르웨이 원정 여파에 따른 체력 누수와 더불어서 울버햄튼이 최근에 모든 대회 5경기에서 2승 3무 무패를 달리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는 리스크라고 보여지지만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합류가 된 수비수 마크 게이 선수가 투입이 된다면 맨시티가 최근 불안해진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찾으면서 그래도 맨시티가 체급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초안픽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발렌시아 대 에스파뇰 라리가 경기로 갑니다. 이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도 전형적으로 홈에서 성적이 나오지만 원정에서 성적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반대로 에스파뇰은 시즌 초반에 홈에서 좋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원정에서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에스파뇰이 지금 라리가 5위를 달릴 정도로 상당히 분위기가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기력과 분위기 자체는 에스파뇰 쪽으로 조금 기우는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경기도 무승부는 깔고 가야 할 것 같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차전 6라운드 맞대결에서 2대2 무승부가 나왔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에스파뇰이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고 이 발렌시아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이 에스파뇰의 2골이 모두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발렌시아 상대로 에스파뇰이 강력한 이 세트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전 2대2 스코어가 나왔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에스파뇰이 훨씬 더 주도적이었습니다. 슈팅 숫자 21대 5로 4배 이상 많았던 에스파뇰이고 기대 득점 역시 2.57대 0.74로 경기 내용은 에스파뇰이 훨씬 좋았지만 발렌시아가 공격 원투펀치인 단주마 선수와 두로 선수의 골 결정력을 앞세워서 2대2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은 에스파뇰이 우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에스파뇰이 1차전 맞대결에서 발렌시아 상대로 득점을 했었던 핵심 공격수 푸아도가 이번 시즌 상당히 부상 여파가 있고 최근에 너무나 많은 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스파뇰이 푸아도 선수의 공백은 아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제가 무승부를 깔고 가야 되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맞대결이 이번 시즌 첫 맞대결 2대2 무승부를 포함해서 무려 6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7연속 무승부가 과연 나올까 해서 승패로 갈릴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경기들은 6연속 무승부까지 나온 마당에 7연속 무승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최근에 양 팀이 보여주는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 발렌시아가 아무리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는 이번 경기 핵심 수비 자원의 결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중앙 수비수 타레가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 그리고 측면 수비수 호세 가야 선수 징계 결장, 주전 골키퍼 아기레 사발라가 선수 역시 지금 결장이 되기 때문에 핵심 수비 자원들의 결장이 많다는 점에서 그래도 에스파뇰이 조금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에스파뇰 역시 최근에 한참 좋았던 행보보다는 조금은 주춤하는 경기력이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최근에 무자비 면모 맞대결 무승부가 많이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는 경기력적으로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에스파뇰의 한방과 발렌시아의 수비 자원 공백을 고려한다면 에스파뇰 쪽으로 조금 기울 수 있는 경기이지만 발렌시아 특유의 홈발과 최근 무승부가 많이 나왔던 상대전적의 흐름을 봤을 때 이 경기는 무승부는 깔고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경기 본머스 대 리버풀 경기. 리버풀은 주중에 마르세유 원정을 다녀왔지만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게 잉글랜드로 복귀가 됐고, 이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나 본머스가 에이스 공격수 세메뇨 선수가 맨시티로 이적이 되면서 공격력이 상당히 약화가 됐고,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리버풀 상대로 2골을 넣었었던 이 세메뇨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메뇨 선수가 빠지게 된다면 본머스가 최근에 좋지 못한 경기력이 또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리버풀은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지만 확실히 비르츠 선수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있고 마르세유 원정에서 깔끔하게 3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최근의 분위기나 경기력 자체로는 리버풀이 우세할 수 있는 경기 보여지지만 리버풀이 그래도 프랑스 원정을 다녀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하다는 점, 그리고 본머스가 이번 시즌 확실히 홈에서는 성적이 잘 나오고 있고 특히나 브라이튼과 함께 무승부가 9번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라는 점,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최근에 리버풀이 보여주고 있는 무자비 면모를 고려했을 때 이변픽 무승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6번 경기 세비야 대 빌바오 경기. 이 경기도 상당히 난해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먼저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주중에 아탈란타 원정에서 깜짝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에 빌바오가 부상 자원도 많고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너무나 이번 시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아탈란타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됐었던 경기인데 선제골을 내준 상황에서 빌바오가 아탈란타 원정 3대2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어찌됐든 체력 소모는 컸지만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한 빌바오이고 1차전 맞대결은 빌바오가 3대2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상당히 5대5의 느낌이 났었던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세비야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1골 1도움 맹활약을 했었던 빌바오의 니코 윌리엄스 선수는 또다시 부상으로 이탈이 됐다는 소식, 안타까운 소식이 있고 직전 아탈란타와의 경기에서 귀중한 득점을 올렸었던 빌바오의 공격수 구루세타 선수 역시 지금 직전 경기 퇴장 징계로 인해서 결장,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 선수와 더불어서 빌바오의 측면 공격을 책임지고 있는 베렌게르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다는 소식, 그리고 니코 윌리엄스의 형인 이냐키 윌리엄스라는 공격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있는 빌바오이기 때문에 이 공격 쪽에서 여전히 전력 누수가 상당히 심한 빌바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빌바오가 이번 시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세비야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력이 떨어져 있지만 확실히 네이션스컵에서 돌아온 이 공격수 아담스 선수가 직전 경기 2골을 넣어주면서 세비야는 떨어져 있던 골 결정력을 이 아담스라는 공격수가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빌바오의 주종 챔피언스 리그에 따른 전력 누수 그리고 체력 누수까지 고려한다면 세비야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비야 역시 최근에 라리가에서 4경기째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를 베이스로 조율을 해봐야 되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찌됐든 빌바오는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못했지만 아탈란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는 점 다만 이번 경기 세비야 원정에는 핵심 공격자원들이 여전히 대거 이탈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세비야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5대5의 매치가 예상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7번) 경기 비아레알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양팀 모두 주중에 챔스를 치렀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아약스에게 1대2 통수 패배를 당하면서 16강 탈락 확정이 됐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나코 상대로 대승을 거두면서 양팀의 희비가 엇갈렸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레알이 3대1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비아레알이 퇴장자가 후반 막판에 나오면서 레알이 손쉽게 승리를 거뒀고 당시에도 레알 마드리드가 점유율 70%를 가져가면서 이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역습 득점이 8골로 레알이 7골보다 많은 팀이라서 선수비 후 역습 구도가 나왔을 때 상당히 강점이 있는데 레알이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비아레알이 선수비 후 역습을 상대로 무난하게 승리를 거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레알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레알이 최근에 알론소 감독이 경질이 되면서 알론소 감독과 불화가 있었던 비니시우스라는 측면 공격수 역시 굉장히 분위기가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 비니시우스 선수가 모나코전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레알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한 번 더 드러냈기 때문에 이 음바페 선수와 비니시우스 선수의 감각이 좋은 레알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 굉장히 성적이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금요일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경기력적인 데이터와 경기력적인 전술 분석을 통해서 유불리를 따져보도록 하겠고 어찌됐든 초안픽으로는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쪽이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8번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마요르카 경기인데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이 갈라타사라이 원정을 다녀왔고 1대1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에 이 튀르키예 원정 이후에 치르는 경기라는 점에서 체력적인 누수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이 아틀레티코가 이번 시즌 라리가 홈 성적 전체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홈에서 9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특유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아틀레티코 쪽으로 기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경기는 독식을 한번 노려볼 경우에는 무승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는 것이 일단 1차전 맞대결 이번 시즌 마요르카 원정에서 아틀레티코가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당시에 이 아틀레티코가 72분에 세를로트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처했고 마요르카의 주포 공격수 무리키 선수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1대1 무승부에 그쳤었기 때문에 지금 홈에서 9연승 중이기 때문에 10연승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본다면 이쯤에서 통수를 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이 무리키라는 공격수를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마요르카의 장신 공격수 무리키 선수가 헤딩, 뚝배기가 상당히 좋은 선수이고 특히나 아틀레티코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헤딩으로 동점골을 넣었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리키 선수가 직전 빌바오와의 경기에서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라리가 지금 득점 2위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득점 행보를 보시면 굉장히 좋은 득점 감각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무리키 선수의 맞박 그리고
그리고 아틀레티코의 체력 누수를 고려한다면 홈 10연승 타이밍에서 한번 통수를 칠 수도 있는 이 아틀레티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한정을 짓는 이유는 마요르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에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없을 정도로 원정 기복이 상당히 심한 팀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치로 보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마요르카의 체력 우위와 최근 마요르카의 주포 공격수 무리키 선수의 맞박이 심상치 않다는 점,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아틀레티코 상대로 이 무리키 선수가 동점골을 넣은 바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독식픽으로는 무승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9번 경기 브렌트포드 대 노팅엄 경기인데 이 노팅엄은 아직 유럽 대항전을 치르지 않았지만 내일 새벽에 브라가 원정, 포르투갈 원정을 다녀와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주중에 유럽 대항전이 없는 브렌트포드가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은 노팅엄이 3대1 완승을 거뒀는데 이 당시에 노팅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노팅엄의 감독이 지금 썬다이치 감독이 아니라 웨스트햄을 이끌고 있는 누누 감독이 이끌었던 시절이고 당시에 브렌트포드 상대로 2골로 맹활약을 했었던 공격수 크리스 우드 선수는 지금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는 노팅엄이기 때문에 1차전 승리의 주역이 조금은 없어진 노팅엄이고 무엇보다 브라가 원정을 다녀와서 치르는 브렌트포드 원정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브렌트포드 쪽이 조금은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브렌트포드는 직전 첼시전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첼시의 산체스 골키퍼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충분히 승점 1점 이상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경기력이었고 무엇보다 브렌트포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에 홈에서 단 1패밖에 없을 정도로 이 프리미어리그 홈 성적 4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브렌트 특유의 홈발과 체력적인 우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브렌트포드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유럽 대항전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유럽 대항전을 원활하게 병행을 할 정도의 스쿼드 뎁스가 아니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 이후에 치르는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점 역시 브렌트포드가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0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첼시 런던 더비 경기인데 이 경기도 첼시가 근소하게 유리할 수 있는 경기이지만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이 파포스와의 홈 경기에서 조금은 힘겹게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확실히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첼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번 시즌이고 최근에 첼시가 로세니어라는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지만 이 로세니어 감독 역시 파포스처럼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를 했을 때 아직까지는 첼시를 이끌고 조금은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의 탄탄한 수비력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0대0 무승부가 나왔었던 매치업이고 최근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리스탈 팰리스와는 3연속 무승부에 그치고 있는 첼시이기 때문에 이 크리스탈 팰리스 특유의 탄탄한 3백 수비가 나와준다면 이 경기도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첼시가 유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은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분위기가 너무나 좋지 못합니다. 지금 공식전에서 승리가 꽤 없는 크리스탈 팰리스이고 이 모든 대회 통틀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경기에서 3무 7패 승리가 없는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특히나 크리스탈 팰리스가 핵심 수비수이자 주장을 맡고 있었던 마크 게이 선수가 맨시티로 이적이 됐고
이 게이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글라스너 감독 역시 이번 시즌을 끝으로 계약 만료를 시사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주포 공격수 마테타 선수 역시 이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팀이 서서히 공중분해가 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나 흐름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첼시가 체력적인 누수가 있지만 확실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첼시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 경기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에서 3무 2패 5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 특유의 탄탄한 3백 수비가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첼시가 직전 파포스와의 홈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로세니어 감독 체제에서도 밀집 수비를 뚫어내면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픽으로는 무승부까지는 깔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1번 경기 뉴캐슬 대 아스톤 빌라 경기인데 이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주중 챔피언스리그 PSV 아인트호벤과의 홈경기에서 3대0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일찌감치 대승을 거둬놨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아스톤 빌라는 내일 페네르바체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확실히 체력적인 면에서 뉴캐슬이 우세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이 뉴캐슬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 빌라가 0대0 무승부에 그쳤었기 때문에 당시 이 아스톤 빌라가 퇴장자가 나와서 0대0 무승부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어쨌든 뉴캐슬 상대로 이번 시즌에 어려운 경기를 했었던 아스톤 빌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아스톤 빌라가 체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핵심 미드필더진의 부상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팀의 주장을 맡고 있으면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미드필더 맥긴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된 빌라이고 핵심 3선 미드필더인 카마라까지 부상으로 이탈, 그리고 피지컬이 굉장히 뛰어난 수비형 미드필더 오나나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스톤 빌라가 튀르키예 원정에 따른 체력 누수와 더불어서 핵심 미드필더진의 부상 이탈 공백까지 고려한다면 뉴캐슬 특유의 홈발이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만약에 아스톤 빌라 쪽으로 투표율이 몰리게 된다면 뉴캐슬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일 새벽에 펼쳐지는 아스톤 빌라의 유럽 대항전 경기 결과를 면밀하게 체크를 해서 금요일 현미경 분석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 아스날 대 맨유 경기 빅매치입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종 인테르 원정 3대1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사실상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 거의 선두를 확정을 지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에 캐릭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캐릭 감독 데뷔전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면서 분위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 상당히 재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 1차전 맞대결은 아스날이 1대0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맨유가 점유율 61%, 슈팅 숫자 22대 9로 경기 내용 자체는 맨유가 앞섰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도 맨유가 아쉽게 패배를 당했는데 아스날의 최대 장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결승골을 내주면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맨유는 세트피스 상황을 조심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인테르전을 치르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테르전에서 깔끔하게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주전자원들의 체력 소모가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무승부가 토탈 5번이 있었는데 그 5번 중에 3번의 무승부가 바로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를 치른 직후에 가졌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모두 무승부가 나왔었기 때문에 확실히 챔스 경기를 치르고 난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는 아스날이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내면서 무승부를 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맨유의 캐릭 감독 교체 효과와 더불어서 아스날의 챔스 이후에 치르는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체력 누수와 경기력 저하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충분히 이변픽으로는 무승부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경기는 아스날이 홈팀이고 아스날이 주도권을 쥐면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게 된다면 맨유의 마이클 캐릭 감독이 맨시티 상대로 보여줬었던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 축구가 나오면서 맨유도 상당히 예리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13번 경기 소시에다드 대 셀타비고 경기인데, 셀타비고는 아직 유럽대항전을 치르지 않았지만 내일 새벽 릴과의 유럽대항전 경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 유럽대항전이 없는 소시에다드가 확실히 체력적인 우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팀 1차전 맞대결 1대1 무승부가 나왔었는데 당시에 셀타비고가 퇴장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1차전 맞대결 경기 결과 내용은 사실 비교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좋다는 점, 그리고 무승부가 8번으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다는 점, 이 소시에다드 역시 지금 무승부가 적지 않고 양팀 플레이 스타일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롱볼보다는 짧은 패스 위주의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를 하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이 갈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 역시 기본적으로 무승부를 베이스로 조율을 해봐야 되는 매치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유럽대항전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셀타비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로파리그 직후에 치르는 라리가 경기 성적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파리그 직후에 치르는 라리가 경기 성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승 1무 3패로 승률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셀타비고 역시 유럽대항전을 원활하게 병행할 정도의 스쿼드 뎁스가 아니라는 점에서 만약에 릴과의 유로파리그 경기에서 체력 누수 혹은 전력 누수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확실히 이 경기는 소시에다드도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 최근에 라리가에서 패배가 없다는 경기력 고려한다면 무승부를 베이스로 조율을 해봐야 되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경기 알라베스 대 베티스 경기. 이 경기도 액면가로는 베티스가 유리해 보이지만 베티스가 내일 새벽에 그리스 원정 파옥 원정을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확실히 체력적인 누수가 심할 것으로 보이는 베티스이고, 이 베티스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8번으로 상당히 무승부가 많은 팀인데 이 베티스의 8번의 무승부 중에서 무려 7번의 무승부가 원정 경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리가 원정 경기에서 무려 7번의 무승부, 원정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베티스이기 때문에 베티스의 주중 파옥 원정에 따른 체력 누수와 원정 최다 무자비 면모, 그리고 최근에 알라베스와의 맞대결을 보시면 알라베스가 2승 3무 1패로 오히려 베티스 상대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무승부의 이변 픽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알라베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라리가에서 너무나 성적이 좋지 못합니다. 1승 1무 7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히 홈에서는 3승 3무 3패로 홈발을 받고 있는 알라베스이고, 1차전 맞대결,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도 알라베스가 베티스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지만 당시에 점유율 자체가 51대 49로 거의 대등했고 경기 내용 자체도 상당히 대등했기 때문에 베티스의 체력 누수와 원정 최다 무자비 면모, 이번 시즌 맞대결 0대1 패배를 제외하면 최근에 알라베스가 상대 전적은 오히려 베티스 상대로 우위를 가져갔다는 점, 알라베스가 이번 시즌 그래도 홈발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무승부까지 충분히 베티스 쪽으로 쏠렸을 경우에는 무승부까지는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총 2번 13억 6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 승부패 6회차 14경기 프리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던 방향성 초안픽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초안픽을 잡아보시고 제가 내일 금요일에는 현미경 분석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데이터 그리고 전술 자료를 들고 올 것이기 때문에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경기력적인 내용까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최종 픽을 갈무리 하신다면 이번 6회차 대목 회차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고, 제가 구매를 하는 축구 승무패 압축 조합 픽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